포스코홀딩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보니까 뭐 구름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 되어 있습니다. 하락세고요. 하락세인데 뭐 하락세가 세진 않습니다. 완만한 하락세고 지금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와서 기준선 위에까지 기준선 밑에까지 이제 바짝 붙여놨는데 이게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포스코홀딩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아직 5월선이 그렇죠. 20월선 사실 데드크로스를 냈어요. 내고 지금 5월선 아래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입니다. 주가가 그렇죠.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까 뭐 그나마 하락세가 강하지 않은데 하락세고 월봉상 하락세, 주봉상도 하락세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이 낮아지는 각도가 작아지는 그런 하락세기형 모양이에요. 하락세기형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수렴이 완성이 되면 이게 결국 수렴하는 모양이거든요. 주가가 수렴한다는 뜻은 다음에 수렴이 완료되고 나면 위로 튀든지 아래로 튀든지 그렇죠. 어,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주봉상도 20주선이 하락하고 있고 5주선 하락하고 있고 그 아래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세입니다. 일봉상 보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저점을 이탈하면 반등을 해요. 저점을 이탈하면 이번에도 저점을 이탈해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깬 다음에 원래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역병합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닿으면 사실 매도를 해야 되고 하단에 닿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박스권 매매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상단을 돌파하는지 보고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근데 이제 결국 매매를 하려면 이평선이 보여야 되니까 이평선이 보일 지금 반등이니까 이평선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렇죠. 5일선이나 11선 이탈할 때 매도해서 그 다음에 그렇죠. 저점을 이탈하면 눈치를 봐서 재매수를 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사실 이거 지금 박스권이 워낙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박스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박스권이 지금 거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사실 그런 박스권 매매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박스권 매매 안 하고 지금은 방향을 정하는 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LRS 뭐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스토캐 RSI도 올라가고 MACD 오실레이터도 상방향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1선에서 좀 밀리는 모양인데 어쨌든 5일선을 지키는 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다 골든 크로스고 그래서 뭐 이거는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지금도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은 좀 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진짜 주의할 때가 되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 연결선과 저점 연결선을 그려보면 상당히 지금 박스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이제 박스권을 연출할 때가 별로 없어요. 연출을 못하면 결국은 이게 옆으로 행보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가속되게 빠지든지 뭐 아니면 위로 튀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위로 튀게 되면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아래로 튀게 되면 글쎄요. 이게 또 박스권 이탈하자마자 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을 조금 지난번과는 다르게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책을 제시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고 5일선 이탈할 때 한번 5일선 이탈할 때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죠. 이번에 저점인데 36만 8천원 이탈할 때
그렇죠. 이게 또 이탈하자마자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뭐 반등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죠. 비중 축소를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탈하게 되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화학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LG화학도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하게 죠. 구름대가 하락하고 그 아래 이제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주가도 지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이 반등이 그렇죠. 이거를 사실 LG화학은 조금 대응을 세밀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LG화학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5주선 아래에서 캔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예요. 월봉상 하락세고 주봉을 보면 이게 그렇죠. 이것도 20주선 아래 뭐 5주선 아래 하락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락세기형. 그러니까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데 약간 그렇죠. 추세대가 축소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추세대가 축소되는 형태란 얘기는 이게 사실 추세대였어 가지고 그렇죠. 박스권 매매 비슷한 게 가능한 건데 지금은 추세대가 많이 축소돼서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런 건 어렵고 오히려 추세대 이탈을 할 때 그렇죠. 그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추세대 이탈할 때 그 방향으로 조금 순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도 뭐 마찬가지고 일봉도 추세대를 그려보면 저점이 하락하고 고점이 고점도 하락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하락세기형 형태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거의 공교롭게도 추세대 상단에 딱 걸렸어요. 여기 돌파하면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 하락세기형이잖아요. 세기형은 보통 위로 튈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조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턴할 건 아닌데 방향을 윗방향으로 턴하려면 고점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추세대 지금 걸려 있는데 도치 형태로 팽팽하게 걸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고점이 41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도 좀 높네요. 그렇고 만약에 근데 또 하나는 이건 하락 세기형 얘기고 아니면 지금 사실 이게 이번에 여기를 이탈하면서 크게 떨어졌거든요. 38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38만 원 이탈하면서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면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보면 이 지금 도치 형태 나오고 다시 밀려버리면 그렇죠. 여기를 저항선으로 해서 재차 한번 하단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LRS나 RSI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는 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만 이제 턴하면 되는데 열십자로 딱 걸려 있죠. 도치 형태로 21선에 걸려 있긴 합니다. 지금 LG화학도 외국인이 거세게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거세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 사실 기관이 좀 사서 반등시켜 놨는데 이런 걸 외국인도 사실은 반등시키는데 일조를 했네요. 엄청나게 팔다가 조금 사서 반등시켜 놨네요. 외국인이 더 팔 의향으로 반등시켰는지는 모릅니다. 의도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외국인이 우호적이진 않다 LG화학에.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대에 대응하는 거는 이 추세대 돌파하는 것도 관측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 38만 원 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그렇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38만 원을 그렇죠. 음봉으로 이탈하면서 좀 크게 이탈했으니까 38만 원 사수를 못하게 되면 조금 보수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만 원 기억해 주십시오.
삼성전기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구름대가 맨 하단에 있고 그 위에 기준선, 그 위에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횡보지만 상승세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주가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상단까지 와 있는데 이게 뭐 심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심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박스권 하단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예, 보면 고점이 16만 2천원.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은 그렇죠. 10만 8천원에서 12만 원 선, 그리고 12만 원 선에서 13만 원 선.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 14만 원 선 정도 해서 그럼 결국 16만 원과 14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일단 뭐 5월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6월달 완성이 안 됐지만 일단 음봉이지만 박스권 정도로 보고 볼린저 밴드 축소하고 있어서 변동성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이겠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박스권에서도 고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고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근데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상승 삼각형 모양인데 삼각형이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습니다. 거의 완성이 돼가는 중이에요. 삼각형이 다 완성이 되면 결국 이든 아래든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각형이 완성이 될지 아니면 저점을 낮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넓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박스권 하단 근방에 온 거예요. 보면 그렇죠. 하단의 그 추세선에 그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매매인데 어쨌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캔들 차트 일봉 다시 한번 보면 61선 위에 있긴 해요. 61선 위에 있긴 한데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고점을 돌파하는 척하고 그렇죠. 이 매수 타점 돌파하는 척하고 밀렸습니다. 사실 종가상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해서 밀려버렸고 이게 결국 삼성전자랑 흐름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선을 그려보면 지금 추세선 하단 근처까지 와 있어요. 하단 근처까지 와 있고 이건 뭐 박스권 상단은 16만 그렇죠. 이번에 3천원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 이거 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관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매수를 해서 갈 수는 없어요. 매수하려면 그렇죠. 이거를 뭐 그렇죠. 단타를 치려고 하면 박스권 상당히 높지 않잖아요. 단타치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 혹은 손절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은 5일선 그렇죠. 회복하면 상승 그렇죠. 손절하신 분은 5일선 회복하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들고 계신 분은 지금 계속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61선 이탈하면 그때 한번 행동을 그렇죠. 취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이게 박스권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게 뭐 액션을 취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LRS 보면 지표로 보면 떨어지고 있고 RSI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바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바닥을 잡지 못했고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네요. RSI도 골든크로스 만들었다가 재차 하락해서 근데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해서 거의 바닥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서 대응은 뭐 이렇게 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었는데 조금 다시 팔았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보면 특별한 그 기색이 없어요. 외국인이 뭐 사서 모았다든지 좀 산 건 있는데 또 많이 팔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특별한 특징은 없고 그냥 박스권이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봐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14만 원 이탈하지 않는 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14만 원. 왜냐하면 지금 추세선상
그렇죠. 61선은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1선 살짝 이탈하는데, 61선 이탈하더라도 그냥 지켜보시고, 이탈했다가, 그렇죠. 또다시 또 비슷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14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